자, 이제 또 전문가들 모셨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가 오늘 목요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에 자동차 얘기 또 걸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52주 신저가 이런 얘기 했던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바로 또 기술적 반등을 할 타이밍에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자동차 차트를 보고 있으시는 건 아니셨을 텐데, 자, 멘트가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지속성을 띌 수 있는지, 내용은 일단 무엇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권희 대표부터. 예. 좀 너무 좀 짜증나죠. 이제 지금 상황 보면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예하겠다 그러더니 다시 또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4월부터는 이제 실효가 발효가 됐죠. 이미 벌써 발효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분만 좀 예외를 하겠다. 예외로 한 달 더 연장을 해주겠다. 관세 유예를. 그 얘기는 한 달이라는 또 시간을 뒀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그 의미가 좀 또 그렇죠. 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달. 네. 한 달씩 끊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좋아하시는지 자꾸 한 달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항의 전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포드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본인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네. 이 자동차가 지금 대부분 부품이라든지 생산 라인들이 멕시코 쪽이나 캐나다 쪽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본인들의 인건비가 워낙 높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 관세가 미국 자동차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유예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 협상이 가능하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공장을 한 달 안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공장 지으려면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텐데 아무리 빨리 지어도 있는 공장을 수리하는데도 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텐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그 멕시코, 캐나다 그 관세 재부과 때문에 피해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섹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한숨을 돌린 거죠. 돌릴 수 있는. 이러면 이제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은 또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좀 있을 만했던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아 관련된 기아가 특히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근데 자리는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였고 또 2월 달에 미국의 판매 호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도 1월 달은 좀 안 좋았는데 2월 달은 증가에 따라 나왔고요. 이게 관세 부과를 할 거라는 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미리 샀는지 네. 아니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저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이성우 차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제 전일에도 이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CEO와 통화하고 했었는데, 네,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관세 영향 때문에 결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먼저 선제적으로 약간 공격성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쪽에서의 여러 국가와 어떤 협력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도 이 자동차 쪽에서의 관련 산업에 CEO들 통화했던 걸 직접적으로 통화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은 둘째치더라도 자동차 쪽과 관련된 이 기업들의 어떤 눈치를 트럼프 대통령도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부러 이런 품목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쪽을 좀 유예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기업도 그렇지만은 미국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 크게 떨어졌던 부분은 이제는 방어를 해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눈치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달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연장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은 선반영 됐던 상황에서 뭐 신저가를 뭐 기록한 기업들도 많은데 이제는 좀 사 모아야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결국은 미국 자동차 그 전에 어떤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AI 또 삼성,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연동이 됐듯이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도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과 또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일단은 주가 좀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사야 될 자리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까? 아니면은 이제 이해를 했을까? 이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완성차는 뭐 미국 내에서 딱 만들어서 조립해가지고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넘어서서 보면 원재료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희토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관세를 할 건지에 대한 모호성은 조금 두루뭉술했잖아요. 그냥 관세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거 아니네 여기 멕시코에서도 들어오고 캐나다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완성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CEO들이 뭐 다 죽자는 거냐 뭐 이런 볼멘 소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한 달간 일단 유예. 그래서 자동차가 오늘 단기적으로 또 부각이 되는데 지속성이 있는지는 애매모호하지만 이성훈 차장은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틀릴 거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다는 게 아니라 그전 일기 때도 약간 그랬어요. 협상 카드로 일단은 던지고 보자라는 네.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대 어떤 관세에 대한 얘기 나오고 점점점 이제 약화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가 좀 빠졌으니까 역으로 이제 완화된다고 한다면은 가장 이제 관련된 그 기업이 바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본적으로 사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내려가서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뭐 공급망이라고 쳤을 때 어떤 기업과 어떤 분야가 조금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기업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뭐 SL이라든지 뭐 SL? 예, SL, 뭐 성우하이텍, 뭐 화신 이런 기업들 보면 다 멕시코에도 공장이 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아 나가 있는데 다 가 있다. 뭐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가 있는데 다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또 판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과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납품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같이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자동차 부품주들의 한계가 뭐냐면 야 부품주 좋다면서 왜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계속 바닥권에 있어 잘 못 올라가 완성차 올라갈 때도 못 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진율이 굉장히 박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자체가 그래서 성장성이 약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한계로 있고요. 그러니까 좀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본 가치 정도의 회복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코리아 FT가 이제 뭐 갑자기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 FT요? 예, 이거는 이제 2월 판매 대수를 보니까 친환경차 중에서 순수 전기차는 줄었는데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많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 카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가 또 주목을 다시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이제 전반적인 부품주들은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제 흐름은 거의 같이 가는데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할 거면 기아나 현대차 하시는 게 마진율이 훨씬 더 여기 좋습니다. 완성차로 그냥. 예, 완성차로 가시는 게 낫고 부품주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대모비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HL 만도는 이제 별도로 또 따로 보시더라도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관세 이게 뭐 관세 때문에 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또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왜 한 달만 유예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풀어줘 버리면 자기 협상 카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한 달 유예 이렇게 해놓는 건데 한 달 뒤에 또 한 달 뒤에 이렇게 가네. 그 전에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가 손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백기투항하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가 협상용이라는 걸 대부분 우리가 알 정도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협상용이 아니야. 진짜일 수도 있어라고 이제 보여줘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캐나다랑 뭐 멕시코랑 그다음에 중국을 펜타닐 이슈로 해서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범 케이스로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당분간 좀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어두기 위해서 일단은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성호 차장님 말대로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게 뭐 계속 한 달 단위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뭐 생산 계획도 못 만들고 한 달 안에 한 달 뒤에 갑자기 관세 부과해 이러면 또 라인 중단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 이제 여전히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눈치 보기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뒤에 또 연장이 될지 아니면 또 연장이 안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까지 한번 또 고려해 보셔서 그 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바닥권에 사서 지금 정도에서만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완성차도 보면은 나눌 수 있잖아요. 내연기관차, 그다음에 뭐 이 아까 이제 뭐 하이브리드겠죠. 전기차와 중간에 이제 박쥐 같은 하이브리드. 박쥐라니까 뭐 양쪽의 모습이겠죠. 어느 분야? 지금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 지금 옆에 있는데 어제 또 의회 연설할 때 뭐 파란색 넥타이를 매서 뭐 그거 가지고 또 얘기들이 많던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확 깎았어요.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테슬라 또 상황이 이럴 텐데 주가도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도 분명히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동차 분야일 텐데 이건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옛날에 뭐 내연기관으로만 좀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GM 시대였어요. 포드만 지금 네. 근데 자동차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쉬웠는데 지금은 많이 좀 틀려진 상황이죠. 뭐 친환경차, 또 이제 전동화, 전기차 여러 가지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환율이 올랐을 때 뭐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금 같다는 생각이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에서 보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마다 이 전문 분야가 있고 또 그게 판매나 이런 거 증명이 다 됐던 상황에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그나마 좀 다른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안함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이제 투자하는 시기로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도 그렇고 뭐 작년에 어떤 실적을 견인했던 실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현대차, 기아의 어떤 어떤 장점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었던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네네. 뭐 이쪽에서의 좀 주력이 또 될 수 있고 이 부분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현대차, 기아는 어떤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이런 영향에서 많이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뭐 테슬라가 좀 많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해외 주식 측면에서 테슬라 산다라는 것보다도 네. 저는 지금은 그래도 현대차, 기아가 실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리고 올해 초에도 올해 현대차, 기아의 실적을 지금 뭐 자체에서도 그 기업 자체에서도 평가를 했을 때 환율을 지금 1,400원대로 해서 지금 목표 주가나 이런 판매 그 금액을 좀 했거든요. 네. 하지만 물론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질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도 지금 보수적으로 잡고 친환경차 쪽으로 지금 현재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뭐 테슬라 이런 그 전반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사는 매수 구간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제 질문의 요점은 사실 이제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또 안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바로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또 지들끼리 또 다 해먹네? 이렇게 될까봐 일단은 완성차인 GM 포드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쪽에 뭔가 제스처가 있으면은 우리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순차적으로는 순서가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내러티브 말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약간 모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친환경차를 뭐 만들어서 파는 건 자유인데 보조금 같은 건 안 줄 거야. 네.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나 보조금 안 받아도 잘 팔 수 있어. 그게 합의가 전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조금이라는 걸 주면서 나름 GM이라든지 포드를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을 굳이 내가 그런 것까지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유일하게 테슬라입니다. 미국에서. 네. GM 포드는 지금 팔 때마다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올해와 내년 정도가 지나야 GM이나 포드나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를 팔아도 돈이 되는 네.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조금 저는 정책보다는 이게 규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보다 중요한 게 벌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량 총 규제가 미국도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걸리면 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전기차를 만들어서 일부 팔아야 그거를 감해줄 수가 있습니다. 깎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적자를 보나 나중에 벌금을 내나 똑같으면 차라리 시장을 늘리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2차 전지가 되냐 안 되냐, 전기차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캐즘이 왔다라고 하는데 성장률이 둔화된 거죠. 성장률이 둔화됐는데 유럽은 다시 보조금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각 국가별로 주던 거 이제 EU 연합에서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IRA에서 보조금 폐지할 거라는 거 이미 주가는 다 반영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로 선언이든 됐든 정책이 딱 나오면 확정이 되면 일시적인 충격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바닥은 잡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격은 이미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 쪽 라인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불쑥불쑥하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이제 거의 다 악재는 끝난 거 아니냐. 네. 이제 호재를 좀 보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 엄청나게 실적이 좋을 때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길 때부터 올라가서 실적이 꺾이는 걸 확인하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처음에 스타트 라인으로 다시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첨단 전략 산업기금 50조 포함 반도체 배터리 등에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배터리에만 다 100조는 아니겠죠. 뜬금이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있는데 어제 또 금양이라는 기업은 낮아빠졌죠. 사실 뭐 하는지 애매했던 기업이긴 한데 이렇게 속가낼 거 속가내고 살아남을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 뭔가를 대응하겠다 이런 방향 제시인지 그냥 뜬금없이 2차 전지가 나오는 거는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또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 그럼 관세 유예? 그럼 다음 넥스트 타겟이 그러면 전기차의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저의 뇌피셜이지만 그냥 그렇게 맥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여쭙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어야 됩니다. 뭐 보실 거예요? 사실 일단 전반 기업들이 맞고,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갔다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관세나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반 기업들이 노출이 많이 더 돼 있는 상황은 이제 어떤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하기에는 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반 기업들도 1차적으로 조금 담을 필요가 있지만 HL 만도나 또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이 부품주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는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물론 이제 이익은 크게 좀 다시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 실적이 좀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HL 만도나 현대 모비스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런 기대감은 많이 없던 상황에서 그러게 결국은 이제 주가도 생각보다는 기대감이 없었기는 안 갔었거든요. 근데 실적은 또 잘 나왔던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그 전보다도 좀 더 많이 더 담을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의 어떤 전망 고객사들도 좀 다변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자동차 이 부품주들, HL 반도 이런 기업들도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택은 HL 반도. HL만도. 이건희 대표는 기아 보시자고. 기아? 말씀- 예. 지금 뭐 심플하게 그냥 기아? 네, 기아로 가시는 게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동차 네. 업종에서. 예. 기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포스코 DX의 급등 이유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엔비디아랜다. 죄송합니다. 네, 오픈AI가 요금제를 지금 3천만 원짜리를 하나 내놨어요. 네. 와, 고급 에이전트 출시 계획을 논의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비싼 거 사서, 와, 3천만 원 잘못 봤나? 2만 불이니까 거의 그 정도 되겠죠. 리서치 에이전트라는 거를 내놨는데, 뭐 이제 돈이 없으면 뭐 월 2만 원, 3만 원짜리를 쓰고 있으면 충분히 3천만 원짜리를 써라라는 것 같은데. AI도 또 뭔가 큰 변혁이 있겠구나 싶긴 합니다. 자, 포스코 DX 급등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뭐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피지컬 AI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난번 젠슨왕이 발표할 때 그 어디냐 저기죠. 처음에 이제 실적 휴머노이드 발표 전에 실적 발표 전에 네. 한번 이제 컨퍼런스에서 크게 한번 발표를 했을 때 피지컬 AI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말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 AI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AI는 학습하고 거대 언어 모델하고 우리가 이제 말 걸어주면 대답하고 뭐 이 정도로 했다. 뭐 그다음에 뭐 영상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다. 근데 지금 이거를 물리적 기반으로 옮기는 과정, 그게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공장 자동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 DX가 하는 일이 뭐냐면, 포스코 예전에 ICT였다가 DX로 이름을 바꿨는데, 포스코 내에서 삼성 SDS나 뭐 LG CNS 같은 역할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별개 사업으로는 뭐 공장 자동화 관련된 그래서 2차 전지 공장을 지어준다. 2차 전지 뭐 소재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많이 묶여서 급등을 했었죠 예전에. 근데 실적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DX는 2차 전지에 묶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피지컬 AI로 지금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서 이거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공장 라인을 자동화시키는데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발표가 네. 나왔고, 최근에 이제 DX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것도 거리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는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거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성욱 차장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피지컬 AI 쪽에서의 상용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그냥 휴머노이드나 이런 어떤 기술 이런 상품을 팔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묶이고 있지만 전 실질적인 관련 기업은 오히려 그냥 이수페타시처럼 아예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있겠지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래 먹거리로 좀 충분하지만 네. 지금은 약간 테마성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픈 AI의 3천만 원짜리는 논의 중이라는 건 정도입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고 3천만 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자,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